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 명세서 88쪽부터 93쪽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42억 6,216만 5천 원을 증액한 5,816억 6,5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8억 9,60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8,074억 5,3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 화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개선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9개 단체 운영비 인상으로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연제도 지원 사업은 봉급 기준액 인상을 반영하여 15억 8,86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은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6억 4,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자산 형성 사업으로 1억 5,58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간병 지원을 위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통합경로당 신축은 2024년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사업 대상자 증가분 반영하여 2억 4,79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미등록 장애와 연령 확대로 인한 사업 대상자 증가로 8억 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업 대상자 증가로 1억 5,13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동료상담과 증언과 수당 증액분 반영하여 3,18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2차분 계약과 관급자재 계약 반영하여 4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립주택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국비 6,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장애인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5,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35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송화 택지지구 내 도서관, 어린이집과 함께 4월 중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8,934만 원을 감리비 6,150만 원과 부대비 2,784만 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7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은 평택 세움터부설 자활지원센터 자활참여지원금 증액으로 2,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통역 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복지센터 통역비 사업으로 1,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급식비 단가가 2,690원에서 3,020원으로 증액되어 3억 9,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어린이집 운영비 0에서 2세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보육 수요 감소로 폐원 위기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4억 4,2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립 어린이집 개 보수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8,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3억 3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방문형 가족회복사업비 편성에 따라 1억 2,267만 4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따라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 증가 및 훈련 참여 촉진수당 신설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4,86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2,11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비 48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4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공무직 인력 운영비 4,18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배달이 도서관 소관입니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정보 및 자료 제공은 안중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억 1,9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은 노후화된 백업 저장 장비 교체를 위해 2,782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은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되어 95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9,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1억 500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회의장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경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랑 간담회를 하거나 미팅을 하고 할 때는 항상, 그리고 보훈단체들 각자의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이 보훈단체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예우를 다한 다음이 사실은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지원이 어쩌면 시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 들어주기 바빠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우를 다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선제시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적으로 아니면 금전적 지원에 관한 부분, 편성에 관한 부분, 이런 정도로 진행되면 사실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으면 시장님이 좀 결단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정책적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가 시장님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훈단체 분들, 정말 우리나라의 건립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보훈단체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는 평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정책적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 부분이 예산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18쪽이에요.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봉급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산출내역에.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씁니까? 봉급이라는 표현. 우리 국장님 봉급이라고 하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공무원 체계, 급여, 임금 이렇게 하잖아요. 좀 어색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단어의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21쪽의 재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7만 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0가구, 그리고 식사는 9,000원씩에 3식 55명. 여기서 궁금한 거 저희가 평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5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 켜고. 예, 이게 긴급하게 임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 이제 재고 협회 같은 경우는 7일,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5일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5일이 넘어가면 네. 어떡하죠? 피치 못할 상황이면? 그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평택시가 5일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면 위법한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택 화재가 나고 아파트에 주택 화재가 나고 했을 때 현장을 나가 보면 5일 안에 수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식사도 보면 지금 9,000원에 3식에 55명인데 이거 며칠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숙박 일에 맞춰요? 예, 일에 맞춰서요. 근데 이게 물론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165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 600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3인 가족인 경우 450씩이 돼야 돼요. 물론 뭐 독거도 있고 그리고 뭐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물론 통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 이분들이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예비비 차원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라 네.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을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물품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예산화할 수는 없습니까? 물품은 저희가 지금 상비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십자에서 물품을 지원하거나 저희가 네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화재 현장을 갔더니 아파트 화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방이랑 뭐 책이, 노트 뭐 다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 물론 동사무소에서 우리 평택시의 주민자치회나 뭐 통장님들 협의회나 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관이 좀 주가 됐으면 좋겠다. 조례를 보니까 우리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화재가 나면 그것도 전소되면 300, 반소되면 뭐 200, 부분소는 100. 이게 이제 본의원이 예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부결됐던 조례입니다. 예, 뭐 의원들 간에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우리의 이 5일 지원과 식사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냐면 이 조례가 이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국에서 이게 다 무슨 조례냐면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되었거나 했을 때 다시 개보수를 하려면은 폐기물들을 긁어내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 화재가 났을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이 400~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300, 200, 100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어설픈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예. 누가 대표 발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처럼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아마 현장을 가보면 정말 그분들이 다 잃은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뭐 이렇게 만연되고 막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재난으로 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랬을 때 화재로 잃거나 수해로 잃었을 때, 물론 우리 이거 재구 지원 사업엔 수해도 포함되겠죠. 화재나 수해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아마 그분들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시가 조금 그래도 기댈 언덕이 됐다. 이 정도 돼야 진짜 진정한 좀 시민들의 위기 속에 정말 인생 최고의 위기 속에 평택시가 도움이 됐다. 이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게 어설퍼서 5일 후에 나가라 마라 이거 따지고 있고 식사가 뭐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평택시가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예산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주십시오. 좀 내년 본 예산에는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는 뭐 별거 없더라고요. 다 매칭 사업에 뭐 이래서 노인장애인과 보면 4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률로 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과금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의 자녀액이 양국비로 전환이 될 수 있게 됐잖아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매달 공과금에서 남는 비용을 양국비로 그달 전환되는 건지 일정 기간 동안에 정산 금액으로 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1년 단위로 이제 정산을 해서요. 그 네. 안에서 이제
쓰실 수 있게끔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해놓은 그 예전에는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뭐 그 반납이 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2월이 돼요 이제? 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그 부분을 다 이제 다른 아니, 목으로 좀 쓰실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그럼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1월, 2월에 정산을 하거든요. 다음에 1월, 2월에 정산을 그러니까 그러면 하죠.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26년도 1월, 2월에 정산을 해요. 25년 회계연도 분이잖아요. 그럼 그 원래 이제 저희가 반납을 받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회계연도가 전년도 회계연도 건데 26년도에 그거를 지급을 한다. 지급이 아니죠. 그 안에 경로당 냉방비 안에서 이제 그 전에는 냉방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필요한 부분을 쓰시고 예를 이제, 들어서 예, 하시는 거죠. 100이 있으면 그 12월까지 알아서 다 써라. 그러면 정산 없이 그냥 쓰는 거네요.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는. 네. 네. 제가 그 질문한 거예요. 예. 1월 달에 그러면 떡을 해 먹었어. 그러면 여름에 냉방비 좀 아끼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과금 오바되면 어떡합니까? 정산을 했는데 오바됐어. 자체 조달. 오바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경로당에 이제 총무님이나 회장님께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12월까지 정산을 했더니 오바가 됐어요. 12월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어. 그럼 난방비가 많이 근데 나왔다고요? 이미 떡을 다 해 먹었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정산을 요구를 하든 아니면 이제 그럼 다른 대책을 거기에서 마련해야 되겠죠. 저희한테 추가 뭐 이렇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지원은 없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취지는 뭔지 알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 간의 양극화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양곡비에 대한 양극화. 왜냐면 어느 경로당은 매일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하세요. 그래서 양곡비가 매일 부족해. 그럼 거기는 뭐 에어컨을 뭐 매일 줄이고 뭐 난방을 못 하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넉넉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50쪽 통합경로당 신축인데 5억 3천의 예산이 필요한데 1억 8천이 아직 부족합니다. 추경을 해도. 네. 언제 편성됩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추경 때 요구를 추경 때. 해서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확보를 해야 내년에 이제 저희가 1년에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됩니까? 저희가 우선은 경로당 그 전세 매입은 2억을 우선은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한 곳, 한 개소. 한 개소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예산을 음. 확보는 어렵고요. 바로 확보는 어렵고 이제 진행에 따라서 이제 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경로당 확보 안 된 개소가 몇 개소죠? 경로당이 확보 안 된 마을의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640개소가 이제 개원을 했다 보니까 네. 200에서 정도 900 그거로 따지고 보면 통일을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00개소? 네네. 200개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네. 할 수 있는데 다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다 해서 신청이 없으니까 경로당 신축 예산도 없어, 이제. 편성을 안 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평택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제가 볼 때 그 전 세계에서 경로당 시스템은 이 노인복지의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신축 경로당 예산이 없어요. 그때 이제 뭔가 들어와야 돼. 근데 역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또 안 돼. 예. 지금까지 630개소에 대해서는 다 뭔가 마을 회관을 뭐 노유자 시설로 전환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0개소도 우리는 경로당이 필요 없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데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뭐 어딘가에 통합으로 쓰든지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나무꾼을 아래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컨테이너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약간 좀 파격적인 어떤 조례 개정이든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서와도 이야기를 조금 나눈 부분이지만 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 지원 사업에 추가를 시킴으로 인해서 노유자 시설이 아니어도 경로당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이 나머지 200개소를 어떻게 경로당을 신축할 방법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저희 팽성에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평동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유지 찾아다니고 뭐하고 막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어린이공원에 10,000제곱미터 이하는 또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 경로당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느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쉼터가 경로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쉼터로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좀 담겨서 저희가 경로당 예산이 그래도 매년 뭐 5억이면 5억이 편성이 돼서 사용되든 안 되든 해서 그 부분이 쉼터와 같이 공용화된다든지 해서 편성을 무조건 시켜놓지 않으면 지금 다시 뭘 하려고 해도 기간에 또 너무 많은 기간들이 걸려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을 기약해야 되고 후년을 기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는 신축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머지 200개소에 대한 뭔가 해결이 나오지 않겠냐 방안이. 예산 편성 좀 해주십시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편성과 더불어 조례나 이런 어떤 개정을 통해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경로당화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 경로당급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거 지금 청각장애인 분이 신청을 한 분이 했기 때문에 도비로 매칭돼서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검사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도에서 선정이 돼서 하면 이제 네. 저희한테 예산 이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흘러서 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런 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 저희 상임위에 사실 이 서부 쪽 시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신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이번 근본 추경까지 하면 235억 원 확보가 되고 이후에 40억 원만 편성하면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됩니다. 그죠? 여기에 따른 뭐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추가 예산 필요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추가 뭐 이 예산 이외의 추가는 네네. 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이제 1차 수는 이제 완공이 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이제 공정이 들어갈 예정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돈 이제 확보가 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정도 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뭐 추가 경비가 비용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챙겨줘서 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잘 건립되고 완성도 높게 진행될 수 있게 저희가 요 앞타임에 문화국제국에서 아트센터나 뭐 이런 뭐 무형유산 전수관의 완성도를 높여달라라는 요구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문화예술 시설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시설들도 그 완성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 예산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신축 사업 한두 개 더 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들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에 만약에 현장 방문의 기회가 있다면 이곳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도 예, 좀 위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예요. 128쪽에 시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이거 시립 비전 어린이집 그 포켓형으로 지금 제작이 예정인가요? 포켓형으로 승하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볼 때 이게 포켓화가 되면 주변의 주정차, 불법 주정차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담장이 주차하기 아주 딱 좋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한 대 되면 다 되게 돼 있는 구조라서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이 부분이 포켓 형태로 들어갔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자동적으로 주정차, 불법 주정차가 좀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쪽인데 시립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 제가 이게 이제 4월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착공 즈음에 제 혼자 약간의 고민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정리에 지어서 시립 안정 어린이집이었는데 신축 이전을 송아리로 합니다. 네이밍은 어떻게 되죠? 이 어린이집이 이전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이밍은 한번 네,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고민을 한번 고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결론 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신축을 처음에 할 때 건립을 안정리에서 시립 안정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전 신축을 송아리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소하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교롭게 그 4,000평 부지에 시립 어린이집과 함께 가는 팽성도서관, 예절교육관이 다 이전 신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국장님, 우리 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뭐 예절교육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팽성도서관이라고 명명할 건지 예절교육관이라고 명명할 건지, 이 네이밍에 대한 고민. 뭐 예를 들면은 뭐 팽성도서관, 그러나 팽성도서관인데 실제 이 간판이나 여기에 뭐 도서원 뭐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런 명칭을 따로 쓸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정리 어린이집 때문에 고민한 건데 보다 보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팽성도서관 이렇게 갈 건지, 다른 어떤 다른 명칭으로 좀 이렇게 다 할 건지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민하고 부분은 결과가 뭐 그냥 팽성도서관이면 팽성도서관이죠.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났는데 136쪽에 다 함께 돌봄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시설 확장이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146쪽에 요보하던 그룹홈 운영인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간단한데 뭐 추경이야 120만 원이니까 뭐 할 얘기는 없는데, 난방비가 지금 여기 저희 그 산출역에 보면 30만 원씩 2개소 2개월분인데 냉방비는 없어요. 여름에도 사실은 냉방비가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 기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표현이 좀 난방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운영비에 지금 이 부분 금액만큼이 지금 반영이, 그러니까 확정 내시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네. 그 단가 지금 부족한 예산 자체가 이제 난방비에 적합하게 산출이 적절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해해 운영비에 주시면 됩니다. 냉방비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확정 내시가 된 거에 대한 반영에 대한 산출 표기입니다. 확정 내시가 됐다. 예. 우리 시에서는 별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부족하게 시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부족하게 지출되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네, 때는 좀 그러겠습니다. 따뜻하고 네. 따뜻하게 운영이 돼야 될 시설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알겠습니다. 지원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국 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적죠. 그렇죠. 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8억 9,600만 원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한 16억, 나머지는 뭐 많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특이하게 38억이 이제 감액 자체 삭감을 좀 하셨는데, 보면 노인 장기 요양 그 재가 급여
비가 한 10억 정도 감액을 하셨고 또 시설급여로 해서 49억 9천, 한 50억 정도를 감액해서 한 60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그 수혜자들이 일단 그 916명에서 850명, 또 525명에서 370명으로 줄었는데 어떤 이게 그 수혜자 선정에 특별한 뭐 문제나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이 감액이 됐지만 다시 또 살려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 도에서 이제 숫자를 이제 금액을 변경 내시를 내려줄 때 금액을 이제 많이 삭감을 하고 또 다시 변경 내시가 왔는데 이제 이 금액이 다시 원위치가 되게끔 또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4월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인 장기 요양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이 줄은 부분들은 예산이 다시 또 그러니까 와야 도 되는 예산이 부분입니다. 부족해서 네. 일단 인원수로 맞습니다. 조정을 해서 인원수로 감액 조정. 편성을 하게끔 예, 하고 그렇게 또 조금 있다가 2회 추경에는 네. 도 저희 예산 다시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예, 내려주면 또 내려주고.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라. 그런- 이건 문제가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바보냐고.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도 있었는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예산 편성에 그러니까 도 예산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수혜자 인원수를 줄였다 늘렸다 막 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럼 뭐 경기도 지자체가 다 그런 현상이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또 추경을 해주시는데 금액이 또 부족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그거에 거잖아요. 대해서, 뭐 예, 예를 들어 뭐 저기 산업건설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이나 국비 부족해서 예산을 중간에 건설 예산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잘려가지고 반만 예산 확보시켜주고서 나중에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 잡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뭐 내시 변경으로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수혜자들이 줄어서 그랬나 라고 했었던 건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러면 이것도 그 예산 그 설명서에 좀 표현을 한번 좀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시 그 부분은 변경으로만 저희가 하시지 마시고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좀 둔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60억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국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이해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도 한번 했었지만 지금 960만 원 그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뭐 사유를 듣는다면 이거는 수혜자가 진짜 줄은 겁니까? 네, 대상자가 맞죠? 좀 줄여서 줄어서 지금 이게 참고 자료를 좀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거나 예상했었던 부분하고 이제 일맥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2022년도에 1,875명 수혜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2025년 1,459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줄겠죠. 수혜자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해마다 이제 운명하시고 이걸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면 28.5%가 줄었어요. 3년, 4년 동안에. 그렇죠?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전하시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베트남전 이후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늘 소지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후면 또 30% 정도가 줄 것이고 인원이 또 그 후에
4년 정도 지나면 또 30%가 줄어들 거란 얘기죠. 이 패턴대로 보면. 그렇다면 제가 추계를 해보면 2033년도 정도 되면 지금 1,459명의 수혜자들이 60%가 줄어서 한 580명 정도로 줄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을 지금 잡으실 때 인원이 줄었다라고 해서 960만 원 이제 감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특히 이제 보훈 예산 정도는 총액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최대한 좀 수혜를 더 볼 수 있게끔 이 예산은 좀 건드리지 말고 더 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 안 늘죠. 더 이상. 이 단순 총액 예산은 더 늘지는 않겠죠. 전체 수당 예산은 늘기도 하고 좀 늘기도 하고 하는데요. 줄기도 하겠지만 특히 이 참전 수당만큼은 네네 참전 예. 수당 지금 이거는 도비에 대한 건데요. 네. 네, 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수당을 작년에는 40만 원을 주던 걸 올해 60만 원을 인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금액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실 때에 이렇게 줄어드는 운명을 해서 돌아가셔서 줄어드는 그 보훈 예산은 억지로 줄이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총액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평택시 복지 예산 중에 이 보훈 예산만큼은 특히 이제 줄어드는 수혜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같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은 총액대로 놔두고 이분들에게 조금 더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주십사.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 말이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그 발달 장애인 1:1 지원 사업 국비 예산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을 2억 잡았는데 8,500만 원 추가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셨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게 평택 안성 광역 사업으로 안성시 부담금 추가 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 사업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제 같이 연합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해줬고요. 저희가 이제 주관 부서가 되고 시가 되고 이제 참여시가 이제 안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담하는 비가 좀 틀립니다. 저희는 이제 시비가 12% 정도 지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라서 25%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8,500 저희가 이제 안성시로 원이 안성 받아서 네, 이쪽으로 잡아놓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설 소재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장애인 부모에서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공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인력은 한 5명 정도 하실 예정이시고 네네. 입소자 수혜 대상자는 한 4명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 대상자가 굉장히 체중증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한 명이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1:1로 현재는 이런 분들은 어디서 입소해서 아무래도 주간활동 기관에서 하시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받는 데가 또 있으세요. 제공 기관이. 그래서 거기에 보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네, 저희가 책임져서 이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신규 예산은 신규 사업은 결국 이제 입소가 되고 시설이 결정이 되면 이건 계속 예산으로 계속 남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실효성이나 사업 성과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렇죠. 이거는 입소가 되면 한 번 되면 뭐 계속 중증 이런 장애인들이 계속 있는 한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확대가 돼야 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는 뭐 사업 성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좀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 이거 국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자립주택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수행 기간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알아봐서 이제 저희 이제 안중 지역이나 서부 지역이나 이제 해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메모를 몇 개 받아주고 저희가 이제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이제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수혜 대상자가 한 4가구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4명으로 맞습니까? 하고요. 지금 이제 이거랑 비슷한 체험홈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탈시설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칭이 돼서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의무 매칭 사업은 아니죠. 그렇긴 합니다. 공모죠. 그런데 예. 공모하실 때 사실 좀 뭐 전부서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뭐 평택시 예산 자체가 예산이 뭐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가 되더라도 가용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필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전부 이제 필수 예산으로 다 잡히게 되기 때문에 가용 예산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사업, 나쁜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 이거 분명하게 나눠서 이런 것도 한 1년, 2년 운영해 보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포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사업 이것도 국도비 또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지원 시설이 이제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본 예산 잡힐 때 세부 내역이 다 저희들한테 다 들어왔었나요? 그 시설 운영 예산이 저희들한테 다 그 공개가 됐었나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시설의 예산 세부 운영 내역이 저희들한테 공개가 됐었나요? 그냥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산출 내역 일식으로만 그냥 네, 해서 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겠죠. 적어도 그렇죠. 이거는 더군다나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예산이 한 군데 2억 7,300만 원, 한 군데 6억 1,5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한 8, 9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희가 어디에 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지원 시설이 어떻게 또 선정되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후에라도 한번 그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뭐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뭐 이해하시죠?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피해자가 현황이 평택이 얼마나 됩니까? 성매매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레방 쉼터나 평택 세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외에 성폭력 상담소가 또 별도로 있고 네. 성매매 피해자 또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뭐 그런 다른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또 시설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런 성매매 피해자가 평택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말씀. 파악 안 되세요? 한 200여 명. 200여 명. 네, 네. 200여 명. 잠깐만요. 1인당 450만 원꼴 좀 돼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한 450만 원 정도의 피해 지원 사업을 자기 본인들이 수혜를 잇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한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1인당 한 450만 원 정도 꼴에
지원을 혹시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운영비가 너무 비대하게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잘 관리 감독하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왜 더 4,800만 원이 왜 더 필요한 거죠? 이 산출 내용만 가지고서는 얼핏 잘 파악이 안 됩니다. 12개 반을 신규 사업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 시에 36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네. 그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 이제 추가로 12개 공공형 반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에 이제 그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4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안심보육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던 반에서 더 추가로 이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데, 안심보육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집은 영세하는 3명, 한 반에 3명, 1세하는 5명 이렇게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네, 네. 안심보육반 애들 숫자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이제 숫자가 적어지면은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쾌적하게 안전하게 보육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러면 전체 사업입니다. 재원 아동 수는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심 보육반이라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 반을 형성을 하면서 뭐 10명이 있던 그 인원을 7명, 8명으로 더 줄여서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복지정책과 21쪽에 재구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예, 이 편성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이제 저희 조례나 저희 시 차원에서 재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도에서 재구 기금을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규모 이제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 같은 거를 편성해서 이제 사실 선 집행을 하는데, 이제 소규모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선 집행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비비 차원으로 저희가 좀 해마다 올리기는 했었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월에 있었던 신장동의 그 오피스텔 그 화재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이?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회 재난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 1월에 명절 기간에 이제 그런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사실은 임시 이제 대피소 임시 시설이 61개소가 있는데 그쪽에다 사실은 저희가 연결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명절 기간이고 하다 보니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제 모텔로 이제 해드리기는 했는데, 원래는 이제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분들이 자부담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5일 기간 내에서 저희가 이제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 오피스텔 화재가 그 사회 재난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재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사업 근거에
제9호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화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시에도 조례가 없었고 경기도 화재 피해 주민 및 화재 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일 동안 임시 거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 근거에 그 경기도의 조례가 좀 명시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경기도 조례 이제 화재에 대한 게 경기도민 전체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도 쪽에 알아봤더니 그건 사회재난으로 볼 수가 없다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임시 대피 시설로 해서 연결은 해드린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그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임시 주거 시설 지원해 주면서 이재민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연재난 및 원인이 불분명한 산불 등의 사회재난은 지자체 부담이라는 게 있고, 또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는 원인자가 구호 경비를 부담하고 집행하도록 이제 협의하도록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모텔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제 뭐 그러거나 이제 그러면 저희가 긴급 지원 받는 걸 상담을 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끔 저희가 이제 했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재난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그 신장동에 있었던 화재처럼 우리 시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례로 좀 제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도 그 화재에 대한 화재에 대한 지원 조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9호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해당하는 그 뭐 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곳에 저희가 임시 거처를 마련했어도 이제 그쪽에 거주하지 못했던 게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소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요새는 굉장히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좀 저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앞으로 그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아마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